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도덕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도덕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나요? 맞아요. 생명의 소리인 심장 소리를 직접 들어보았고, 생명에게 쪽지를 전해주는 활동을 했었죠. 이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우리 모두를 위한 길. 118쪽에서 123쪽까지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교과서와 필기도구를 모두 준비하고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먼저 오늘의 배운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이웃의 문제를 알아봅시다. 교과서 118쪽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세요. 교과서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왼쪽에는 지구 위에 큰 나무가 하나 자라나 있고 그 지구를 학생들이 소중하게 안고 있네요. 아마 지구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지구의 큰 나무에서 떨어진 잎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나요?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아이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편지를 나눠주는 아이들, 땅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은 개인의 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교과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윤희네 반 친구들이 만들어가는 도덕 수업의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힘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길러보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은 거창하고 먼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분리수거를 하고, 기부를 하고, 나무를 심는 사소한 일이요. 다음은 120쪽입니다. 도덕 수업 이렇게 만들어 보아요. 윤희네 반 친구들은 주변의 환경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도덕 수업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활동은 문제 상황 살펴보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와 이웃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위 어른들께 여쭈어보거나 평소에 불편했던 점을 인터넷에 검색해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문제 해결 탐색하기.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와
이웃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자연을 보호하면서 공익을 위한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문제 해결 실천하기. 계획한 내용을 실천하고 이때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고 보완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문제 해결 활동 정리하기. 실천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120쪽입니다. 문제 상황 살펴보기. 윤희와 친구들은 먼저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와 이웃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영상을 보며 알아봅시다. 자연과 사람이 아파해요. 먼저 환경 파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올봄에는 황사도 심했고 녹조와 가뭄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올해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위기를 시계로 나타낸 한반도의 올해 환경 위기 시계가 지난해보다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환경 위기 시계는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이 심하게 훼손돼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반도의 위기 시계는 지난해 9시 27분에서 올해는 위험성이 8분 줄어든 9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 3월 14년 만에 가장 많은 황사가 관측됐고 초여름부터 극성을 부린 녹조, 그리고 40여 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 또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무차별 공습까지 그 어느 해보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위기 시계를 발표한 환경재단 측은 위기 시각이 현실과 다르게 거꾸로 흐르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 시각이 빠른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이 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이 결여돼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와 달리 전 세계의 환경 위기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지난해보다 4분 늘어난 9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에는 9시 1분, 이듬해인 2012년에는 9시 23분을 보여 지구의 위기 시계는 해가 갈수록 더 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잘 보았나요?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 공기가 더러워지는 모습, 쓰레기가 길에 널려 있어 거리가 더러워진 모습, 공장에서 폐수를 강에 버려 오염된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떠한 것을 느꼈나요? 자연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자연이 아파할까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원을 낭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환경이 파괴되고 쓰레기가 늘어나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그냥 버리는 모습, 길가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는 모습, 양치를 할 때 물을 계속 켜두는 모습 등이 있겠네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연은 어떻게 고통받고 있나요? 바로 탄소 발자국이 늘어나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온실기체는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자동차 매연이 나올 때,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기를 때, 옷을 만들 때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나 자원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탄소 발자국은 더욱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 북극의 얼음이 녹고 북극곰은 살 곳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섬나라 투발루 사람들은 바다의 높이가 높아져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바람에 동물들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YTN이 준비한 기획 시리즈 거리 노인들의 겨울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사연입니다. 하루 종일 신문이나 상자를 주워 담아도 폐지 가격이 떨어져 하루 밥값 벌이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도로를 다니다 보니 사고 위험도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고되고 팍팍한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모습. 폐지 줍는 노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폐지를 가득 실은 노인이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아슬아슬 보는 사람이 조바심이 나는데요. 좁은 차량 사이도 거침이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 버세요? 이거요? 4,000원, 5,000원 그래. 3,000원 뭐 이렇게 나와요? 뭐 더 나온 것도 없어요. 나 약사 먹는 것도 바빠요. 밤 고양이가 정적을 깨는 새벽.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서 누군가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나라도 더 씻기 위해 손, 발, 머리까지 씁니다. 다른 이에겐 쓰레기가, 할머니에게는 생계 미천입니다. 삶에 좀 보탬이 되세요? 아니 혼자 살으니까 약 사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채소 사다 먹고 그건 돼요. 젊으시니까 모르지. 자식들 보고 달래는 것도 힘들어요. 폐지 주우러 다닌 지 벌써 8년.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모았다가 몰래 가지고 다니고 그랬지. 남도 팔아다 달래고. 어느새 동이 트고 얄궂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네요. 아, 그래서 야단났네. 할머니 몸도 마음도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쌓고 또 쌓고 2시간을 쌓고서야 떠날 채비가 끝났습니다. 한가득 짐을 단단히 동여매고 길을 나섭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내리막길은 힘이 붙입니다. 순탄치 않은 여정.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20분) 넘게 걸어 도착한 고물상. 술의 무게를 재보니 할머니 몸무게의 3배가 넘습니다. 값도 그만큼 넉넉하게 쳐주면 좋을 텐데요. 신문이 30kg 2,400원, 우유 56kg에서 3,000원. 박스가 59kg 60원씩 3,540원. 8,940원. 돈만 원도 안 돼? 안 돼요. 이불이 옷 있으니까.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그거 나온 거예요. 만족하세요? 네? 오늘 만족하세요? 만족이 없지요. 5년 전에 폐지값이 170원이었어요. 170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100kg를 갖고 오시면은 17,000원입니다. 그런 할머니들 밖에 쓰고 그러시면은 뭐 전기료 내고 콩나물값 내고 그러면은 생활이 돼요. 지금 같은 100kg 갖고 오면 6,000원이에요. 6,000원 하루 종일 갖고 6,000원. 밥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 1,400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이거 갖고 라면 2봉 사갔습니다. 이런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오늘도 거리를 나선 노인은 어림잡아 200만 명. 폐지값이 곤두박질 칠 때마다 이들 삶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잘 보았나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 영상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있었죠.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좁은 방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나요? 좁은 방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네요. 혹시 우리 주변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시다가 병이나 돌아가시는 경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폐지나 고물을 주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운 이웃을 돕고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로 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 문제와 이웃 문제를 알아보았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잘 확인하였나요? 아쉽게도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